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전에 고지혈증 약 먹을까 말까라는 영상을 올려놓고 의사분들에게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고지혈증 약에 대한 부작용은 의사도 잘 알지만 안 먹었을 때의 실보다 먹었을 때의 득이 많기에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약이라고 하시더군요. 이 말은 고지혈증의 약에 부작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약 외에는 고지혈증을 낮추는 방법을 모르신다는 이야기로 들리더군요. 약 외에 낮추는 방법을 안다면 굳이 부작용 많은 약을 먹게 할 필요가 없을 텐데 말이죠. 저는 영양요법으로 해결하기 가장 쉬운 질환이 전립선 질환과 고지혈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쉬운 걸 왜 부작용 많은 약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정말 안타까운데요. 고지혈증은 딱 4가지만 해결하시면 됩니다. 첫째, 식생활 개선. 둘째, 인슐린 저항성 개선. 셋째, 간혈과 혈어로 인한 담즙 분비 개선. 넷째, LDL 수용체 개선입니다. 식생활 개선에 관한 이야기는 간이 좋은 생활습관이나 다른 영상에서 자주 언급했으니 이를 참고하시고요.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혈어가 생기지 않게 소금을 넉넉히 먹기, 화기 음식 줄이기, 설탕, 밀가루, 과당 끊기, 소식하고 야채를 넉넉히 먹기, 좋은 기름 먹기를 지키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다 지키시고 약도 드시고 운동을 매일 하시는데도 TG와 LDL 수치가 심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식습관을 잘 관리하며 레시틴과 오메가3를 드셔도 수치가 내려가지 않는 분, 운동을 하며 고지혈증 약을 드셔도 잘 떨어지지 않는 분, 약을 먹을 때만 떨어지지 아무리 식습관 잘 지켜도 약 끊으면 바로 수치가 상승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간혈로 담즙 분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TG가 유난히 높은 분들이 있는데요. TG가 높다는 건 LDL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TG가 높다는 건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다는 의미입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 내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것은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포도당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아도는 포도당은 지방으로 축적되거나 간으로 가서 TG로 쌓이게 됩니다. 이게 심해지면 지방간이 되기도 하죠.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는 캐롭 추출물이 좋습니다. 캐롭 추출물은 부작용 없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TG와 LDL 콜레스테롤이 둘 다 지나치게 높은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식생활 문제를 동반하고 있어요. 고지혈증 약을 드시기 싫지만 안 드시면 큰일 난다고 하니 고민이시죠? 이럴 때에는 F&D 단식을 해보세요. F&D 단식은 단식을 흉내낸 식단을 말하는데요. 하루에 800에서 1000kcal를 섭취하는 식단입니다. 몸이 단식을 한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낡은 세포나 조직, 노폐물을 청소하고 혈당을 낮추고 체지방을 연소시키는 거죠. 세포에 최소한의 영양분을 공급해 세포의 기능을 살리면서도 내장 지방을 태우고 해독, 염증 제거, 세포 재생이 이루어집니다. F&D 단식은 지나치게 높은 TG와 LDL 콜레스테롤, 높은 염증 반응을 가장 빠르게 개선시키고 몸을 해독하는 방법입니다. 또 F&D 단식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줍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에너지를 생산할 때에는 조효소인 NAD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단식을 하게 되면 NAD가 증가함으로써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집니다. 당연히 포도당과 지방 이용률이 높아지고 혈당과 체지방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해독과 세포 재생을 위해 3개월에 한 번씩 F&D 단식을 하시면 좋은데 특히 식욕이 넘치는 분과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신 분, 체중 감량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식단입니다. 하지만 저체중이거나 혈어가 심하신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간혈이나 혈어로 지방간이나 고지혈증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에 맞게 영양요법을 하셔야 합니다.
간에서 콜레스테롤과 TG의 생산과 분해가 이루어지는데요. 고지혈증과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간열이나 혈혈을 동반합니다. 간열과 혈어가 심해 담즙 분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간열이나 혈혈을 개선해 담즙 분비가 잘 되면 이런 질환 역시 개선됩니다. 콜레스테롤은 담즙의 구성 성분인데요. 담즙이 끈적끈적해지면 콜레스테롤이 담간을 막게 되고 이게 쌓이면 지방간이 됩니다. 간은 담즙 분비를 통해 콜레스테롤을 장으로 이동시키며 일정 부분 변으로 배설됩니다. 담즙 분비가 원활하지 않으면 몸 밖으로 콜레스테롤이 배설되는 양도 줄어듭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담즙산은 갑상선 호르몬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포도당과 지방 이용을 증가시켜요. 포도당이 세포에서 잘 쓰이게 되면 간으로 이동하는 포도당이 줄어들게 되고요. TG와 콜레스테롤 생산도 줄게 됩니다. 지방간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 간 수치가 높은 분들은 혈어가 있는지, 소화가 잘 되는지, 화계 음식을 많이 드시는지, 간열이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담즙 분비가 잘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화계 음식이나 간열에 대한 영상은 여러 편을 올려놓았으니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포막 손상으로 인한 정상적인 LDL 수용체 결핍입니다. 대부분 앞에 세 가지를 개선을 하면 아주 심각한 고지혈증이라도 쉽게 좋아집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염증 상태가 있거나 산화된 기름을 오랫동안 드셨던 분들은 세포막 손상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립니다. 세포막이 손상되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LDL 수용체가 부족해집니다. LDL 수용체가 부족해지면 LDL이 운반해온 콜레스테롤 또한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콜레스테롤이 증가되겠죠. 세포막을 교정하는 데에는 좋은 기능과 항산화제가 필요하고요. 염증 인자가 높을수록 TG와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염증 관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기름을 쓰실 때에는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비정제 압착류를 쓰시고요. 염증을 일으키는 산화된 기름과 과한 탄수화물은 줄이셔야 합니다. 고지혈증, 지방간, 간 수치를 개선한다는 것은 식생활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므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약이나 레시틴, 오메가3와 같은 기능성 영양제만으로 모든 분들의 고지혈증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고지혈증과 지방간이 있는데 뭐가 좋겠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개인마다 원인이 다르고요. 원인에 맞게 영양요법을 해야 진짜 문제가 해결되겠죠. 고지혈증 약이 당장 수치를 낮출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약물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간열을 심하게 함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간열이 심해지면 근육통도 생기고 간 수치가 올라가며 브레인 포그가 생기기도 합니다. 고지혈증 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인데요. 이것만 봐도 고지혈증 약이 간열을 넘치게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식생활 개선을 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약이라도 드셔야겠죠. 하지만 꾸준히 약을 드셔야 한다는 것은 끊으면 바로 수치가 상승하기 때문이고요. 이는 증상 억제제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약으로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약을 드시라는 것이겠죠. 고지혈증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해결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병은 스스로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노력 없이 누가 고쳐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FND 단식과 화기 음식에 대한 것은 블로그에 좀 더 자세히 올려놓았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영상 제목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